네, 경남 네. 뭐 할 얘기 많죠, 경남. 경남 작년 2위 팀이기도 했고 네. 담당 구단이기도 했고. 일단 무엇보다 이적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팀입니다. 보낸 네. 선수들도 화려하고 데리고 온 선수들도 여기거리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일단 나간 선수를 예를 들면 당연히 말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네. 말컹 K리그를 씹어먹은 2년 연속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까지 다 휩쓸었던 선수인데 생각보다 싸게 갔어요. 600만 달러. 김민재 선수보다 싸게 그쵸. 갔죠. 네. 네. 저는 김민재 선수도 당연히 비싸게 갈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쌌는데 아니 K리그 MVP 득점왕한테 이거밖에 안 줘?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쨌든 말컹 선수가 빠졌고요. 또 최영준 선수가 전북으로 갔고 네. 또 박지수 선수가 뜻밖의 또 광저우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주전 선수 공격 미드필더 수비 척추가 싹 뽑아져서 팀에서 빠졌고요. 네. 대신에 온 선수들이 좀 그래도 이름값이 있고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뭐 가장 먼저 조던 머치가 있고요. 네. EPL 출신. 그 다음에 릭 가스타이뇨스 선수. 이 선수도 네. 이제 네덜란드 리그 뭐 인터밀란에도 네. 있었고. 그 밖에도 소소하게 영입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네.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어요. 이영재, 김승준 세트가 네. 이제 경남으로 세트로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곽태휘, 박기동, 송주훈, 고경민, 배승진, 박태홍, 이광선, K리그 보신 분들이나 J리그나 이런 데까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다 들어보셨을 선수들이 한 10명 정도가 무더기로 영입됐습니다. 카스타뉴스가 등록명이 룩인가요? 룩입니다. 룩? 네. 룩하고 조던 머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조던 머치에 대해서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기 때문에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도 아직 30살이 만으로 안 됐고. 근데 저는 약간 이 선수 입단이 기자회견 인터뷰 보면서 약간 좀 실망했어요. 왜요? 돈은 벌 만큼 벌었고 즐기면서 하고 싶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해서 이런 마인드로 성공하기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저는 가장 많이 들었거든요. 희한하네요. 속으로는 그래도 겉으로는 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네. 아니, 돈을 벌 만큼 벌었다. 멋있는 말이긴 한데 굳이 그런 얘기를 그리고 즐기는 축구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뭐 그냥 말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K리그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네요. 약간 좀 저는 좀 조심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저는 카스타이뉴스가 최근에 K리그 흐름 보면 피지컬 괴수들이 성과를 잘 내거든요. 우리나라 수비진들이 상대적으로 피지컬 싸움, 제공권 싸움, 박스 안에서 자리 지키기 싸움에서 좀 많이 밀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스타일의 선수가 좀 먹힐 것 같거든요. 제리치라든가 무고사, 말컹. 개인적으로 좀 기대가 됩니다. 제리친이나 무고사 같은 경우에는 네. 상대 수비 등지고 포스트 네. 플레이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몸싸움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면 카스타이노스는 키는 한 190 되는 당신 공격수긴 하지만 네. 약간 좀 도망 다니면서 골만 넣는 그 장신인데 타겟맨 말고 포처 스타일에 가깝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기존 습관과 J리그에서 먹힐 만한 좀 포스트 플레이도 하고 이런 스타일 사이에서 어떻게 조화를 찾느냐, 네. 김종부 감독이 그런 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런 게 숙제라고 할 수 있고. 선수 구성도 그렇고 김종부 감독님 생각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톱으로 쓰지 않을까요? 누굴요? 지금 경남 구성에서는 타겟맨 역할을 요구를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릭한테? 몸싸움도 하고 뭐 헤딩도 따고 이런 걸요. 네. 네, 그쵸. 요거 해야겠죠. 네. 네. 다만 이제 본인이 그런 게 습관이 안 돼 있을 경우에 뭐 키에 비해서 얘가 헤딩을 못 따더라. 네. 뭐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아무튼 카스타이노스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테르 밀란까지 갔던 당시 FM 최고 유망주 중에 한 명이었어가지고 그랬다가 인테르에서 안 되고 트벤테로 가서 네덜란드 리그 돌아간 다음에는 잘 뛰었어요. 3시즌 연속 10골을 넘겼는데 그 뒤가 문제였는데 분데스리가를 진출하면서 빅리그 노크를 또 했는데 이때부터 또 망해서 최근 3년 반 동안 풀에서 넣은 골을 다 합쳐서 8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향세를 이미 탄 게 아니냐 이 의혹을 좀 극복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근데 뭐 대활공장 공장장 시즌 2가 김종무 감독님이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머치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머치도 뭐 약간 하향세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재활, 그러니까 동기부여 그리고 이 선수가 김종부 감독식의 그 재활공장이라는 거는 이 선수가 기량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떨어진 기량만 가지고 원래 툴이 3개였는데 한 개밖에 안 남았다. 그럼 그 한 개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축구를 잘 찾아주는 그런 조합의 그 재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찾아줄지 이런 게 좀 관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외국 선수들이 지난 시즌에 워낙 좋은 활약을 해줬고 그 중에 많은 선수들이 남았습니다. 뭐 후리모토도 남았고 후리모토, 네게바, 말콩이 주목을 많이 받았지만 사실 네게바 선수의 기여도도 굉장히 컸는데 엄청 잘했죠. 이 선수 네. 남았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 가세한 선수들과 함께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하지만 뭐 국내파 선수들도 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뭐 너무 외국인 선수들만 가지고 김종부 마법이 이루어졌다 이렇게만은 볼 수 없는 것 아닌가요? 네, 국내 선수 중에서 주목할 만한 선수 많이 있죠. 일단 수비진에서는 수비수들을 대거 영입했는데 아마 송준 선수가 제일 기대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송준 하면 뭐 청소년 대표 때는 거의 주전이었던 선수고
그 뒤로 일본에서 이제 쭉 뛰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김종부 감독이 영입 후에 훈련시켜 보고 충분히 새로운 중심으로 삼을 수 있겠다 얘기를 했다고 전해지고요. 제 관건은 최영준의 자리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렇죠. 전술적으로 보면 말컹이나 박주서보단 최영준의 빈자리가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드컵 대표팀 들어가지 못한 미드필더 중에 가장 잘하는 선수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만큼 곧 대표팀 갈 선수 1순위 후보잖아요. 네. 팀 내 비중이 최영준의 완벽한 파트너를 사실은 이 팀이 못 찾은 상태에서 지난 시즌을 통째로 보냈어요. 근데도 2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영준이 약간 한정된 역할만 수행하는 파트너 미드필더 옆에서 죽어라 뛴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영준과 김준범, 아니면 최영준과 하성민, 아니면 최영준과 쿠니모토 뭐 이런 식으로 조합했는데 뭐 최영준처럼 공수 양면에서 큰 영향력을 미친 선수가 그 중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최영준이 다 한 거에 가깝거든요. 네. 그게 빠졌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영재 선수가 미드필더 주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뭐 이영재, 하성민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게 최영준이 있을 때만큼 장악력이 안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뭐 다른 전술을 바꾸든지 대처를 해야 된다. 네. 뭐 아마 머치를 중앙에 쓰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머치 최영준이 아니잖아요. 네. 머치가 뭐 우리가 EPL에서 봤던 그 머치라면 수비적인 활동량이나 이런 게 이렇게 많은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머치에서 그걸 메워줄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누구냐? 김종부 감독이 그 숙제를 풀어야겠죠. 김정윤 기자가 사전에 저한테 이제 정리를 해준 내용에 보면 경남이 지난 시즌에 어쨌든 여러 가지로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만 올 시즌에 외국 선수들 우리가 화제가 되는 선수들은 많이 데리고 왔는데 어쨌든 뭐 실제 기량보다는 이름값에 더 눈길이 가는 선수들 를 데리고 온 것이 과거 뭐 수원FC 사례와 비교했을 때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나 봐요. 네, 제가 그때 조덕재 감독이 수원FC를 승격시켰을 때 그때를 좀 떠올리게 해요. 약간. 왜냐면 수원FC 승격의 그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가 공격수 자파, 수비수 블라단이었는데 수원FC가 거의 완전 무명의 선수를 데려와가지고 철저히 검증해서 기용했거든요. 그 철저히 검증했기 때문에 무명이지만 성공했어요. 근데 수원FC가 승격하면서 약간 좀 승격 뽕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1부 리그에 맞는 선수를 데려와야 돼 이러면서 FM 괴수였던 가빌란? 네, 그리고 벨기에 대표팀 공격수 무려 벨기에 A매치를 뛰었던 공격수 오군지미 이런 선수를 쭉 데려왔는데 이름값은 있지만 부상 이력과 최근 하향세를 이기지 못하고 반년만에 다 나갔어요. 지금 구도만 보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종부가 현재의 릭과 현재의 머치의 능력이 경남을 무조건 끌어올려줄 거라고 기대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 변수를 돌파하는 건 아까 말했지만 김종부 감독이 아주 잘해야 되는 거지 아무 감독한테 던져준다고 마법을 부를 수 있는 선수들은 아니다. 그렇죠. 또 김종부 감독님이 배고픈 선수를 데리고 만든 거잖아요. 네. 뭐 쿠니모토 거의 뭐 그 낭인이었고 또 말컨 같은 경우도 진짜 아무도 모르는 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팀을 만들었었기 때문에 김정용 기자의 지적이 굉장히 좀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갈 수 있을까요? 저는 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종부 감독이니까. 김종부 감독의 신뢰. 뭐 좀 특이해요. 이 좀 썸씽 스페셜이 있는 사람이고 솔직히 김종부의 저력이 뭔지 물어보면 축구인들도 아무 대답을 못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축구를 이쪽에서 보면 김종부 감독은 이쪽에서 보고 그걸 찌르면 끝난다. 약간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좀 독특한 게 있어요. 그거를 말주변이 워낙 없어서 본인도 말로 표현을 못하는데 좀 이제 축구를 좀 단순하게 풀 줄 아는 그런 걸 좀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마법이 무조건 영원히 가진 않죠. 그쵸. 경남에서 벌써 2년 넘게 갔으니까 이번에도 갈지 아니면 유효기간이 끝날지 모르겠지만 지속이 된다면 뭐 괜찮을 것이 않을까. 뭐 한국 축구의 원조 천재 공격수입니다. 강원의 김병수 감독님이 천재 미드필더로 지금 얘기거리 많이 나왔지만 사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지긴 했는데 정말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80년대 그 당시에 가장 돈을 많이 쓴 팀이었던 현대하고 대우 스카우트 파동도 있을 정도로 고대 출신이죠. 네. 대학 가는 과정에서도 그랬었고 비운의 편제, 그렇죠. 천재, 네네. 그 어린 나이에 월드컵 나가서 골도 넣었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분이 정말 3부 리그부터 고등학교 팀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그 저력이 최근에 다시 빛을 발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좀 눈길이 가는 그런 팀인 것은 맞는 것 같고 이번에 화제가 되는 보강들이 있었으니까 그게 성적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챔피언스리그 본선에서도 도민구단으로서 출전하는 굉장히 또 드문 케이스다 보니까요 앞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되는 그런 팀입니다. 자 다음으로 김정규 기자가 서울 얘기를 좀 준비해왔네요. 네, 저 좀